의뢰인의 고민인 비만 역시 만성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장에 쌓이는 독소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장에 독소가 쌓여서 온몸으로 진짜 번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. 근데 진짜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뭐냐면요, 이렇게 생긴 장내 독소의 60% 이상은요, 지용성 독소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지방이랑 굉장히 친하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독소가 지방세포랑 결합을 하면요, 지방이 끈적끈적해지고요, 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.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하하, 야,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 끔찍합니다. 사실 뭐 제 주위만 봐도 뭐 소화불량은 뭐 아주 굉장히 흔한 질환이잖아요. 근데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게 큰 병이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소화불량 환자만 해도 무려 1,0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. 와. 네. 또 여기서 40대 이상 비율만 봐도 절반이 넘어갑니다. 예, 맞습니다. 근데 이걸 방치하시면 안 되는 게요, 본격적으로 소화불량 인구가 많아지는 나이대, 이때가 흔히 나이살이라고 해서 살이 자꾸 찌고요, 지방이 안 빠지는 시기랑 딱 맞물려 있거든요. 그래서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고민인 중장년층들은요, 무엇보다도 이 소화력을 키우는 데에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정말 나이 들어서 서럽다 이 말이 그냥 체감이 됩니다.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네. 속상하고요. 제가 이제 확실히 젊었을 때보다는 좀 못 먹고 그러는데도 계속 살이 찌고 이게 소화랑 관련됐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알고 나니까 정말 놀랍네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소화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때 주목할 게 바로 체내 소화 효소 보유량입니다. 네, 먼저 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작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매개체가 되는 존재인데요. 사실상 우리는 이 효소가 없으면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. 그래서 이 효소를 생명의 불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.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대사작용에 필요한 대사효소, 그리고 소화작용에 필요한 소화효소,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소화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뭐 우리 몸은 워낙에 똑똑하니까 부족하면 뭐든 다른 걸로 채우겠죠. 네. 아, 역시 우리 소장님 정확합니다. 예, 그런데 이 소화효소를 채우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. 이건 제가 실험으로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두 비커를 우리 신체의 총 효소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, 지금 소화효소가 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요. 네, 그럼 우리 몸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까요? 이 소화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로 이동합니다. 예, 자, 이 처음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이시나요? 네, 저 소화효소는 조금 늘었는데 대사효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. 예, 그렇죠. 이 소화력을 돕기 위해서 대사효소가 쓰였기 때문에 대사활동에 필요한 효소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. 이 대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신진대사율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겠죠. 이렇게 되면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좀 해보자면 소화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. 네, 맞습니다. 근데 아마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실 겁니다.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체내 소화 효소량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50대만 해도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남거든요.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적게 먹는데 소화가 안 된다, 이런 분들은 소화 효소를 반드시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.